선배님, 이번에 11월 대책 때 나온 토호제 말이에요. 네. 서울 전체가 묶인 거고 수도권 일부가 또 묶인 거잖아요. 네, 맞아요. 솔직히 이게 너무 심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선배님 어떠세요? 이번에는 마음이 너무 급해서 조금 조급하게 하려다 보니까 조금 세게 한 것 같다. 네, 그래서인지 아무래도 사람들 여론도 좀 안 좋고 해서인지 네. 약간 이제 정부에서 토호제를 풀어줄 것 같다라는 기사도 나오던데 네. 어떻게 보시는지 선배님 생각 궁금해요. 사실 저도 그러지 않아도 그 기사 되게 유념해서 많이 봤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토호제 해제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맞다. 토호제 해제는 분명히 될 것 같다. 네.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단 이제 모든 곳을 해제한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근데 일부 지역을 해제할 것 같은데 그동안에 나왔던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은 아, 이게 해제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구조가 좀 보여지는 것 같아요. 오, 네. 어떤 구조인지 한번 차근차근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로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되면 10월 15일이었죠. 한마디로 말하면 역대급 전례가 없었던 무차별적인 규제였었어요. 그만큼 정부 입장에서는 좀 조급했다 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규제가 나왔다고 생각이 드는데 특히 이번 규제를 보게 되면 서울은 가차없이 모든 곳이 다 묶였다. 수도권 같은 경우는 아마 12개 지역으로 제가 기억을 하게 되는데 과천이라든지 뭐 분당이라든지 수원이라든지 뭐 이런 일부 지역이 있었단 말이에요. 다 관심도가 높은 지역이었어요. 일부 지역은 우리는 왜 묶어? 안 올랐는데? 뭐 이런 느낌? 네, 바로 지금 그 부분이 뭐냐면 민심을 건드려 버린 거예요. 네. 그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분위기가 이어진 게 마용성까지 그다음에 네. 동대문구로 갈까 말까 조금 가고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우리는 이제 아 오를까라고 하는 기대 심리가 살짝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토호제 네. 딱 하고 묶여버리니까 이게 뭐지? 우리는 왜?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거주 이전의 자유가 박탈됐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그러니까 약간 뭐 공산당이냐 거주 이전의 자유를 박탈됐다. 네. 사실상 그네들 입장에서는 조금 이해가 가는 게 건너편에 보게 되면 우리는 서울이긴 하지만 서울 아닌 다른 동네 수도권의 일부 지역의 상승률과 비교하면 우리가 그렇게 높았던 게 아닌 거거든요. 그쵸. 특히 노도강 같은 경우가 그래요. 맞아요. 노도강, 금관구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서울이라고 하는 그 둘레 안에 있기 때문에 그냥 싸잡혀가지고 묶여진 거 아니냐. 맞아요. 우리가 무슨 죄냐. 그러니까 일단 꼼짝 맞아, 꼼짝마. 우리가 지금 정확한 뾰족한 수는 없는데 일단 이걸 멈춰야겠다.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정부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노도강 요즘에 신문 보니까요. 노도강 지역 거주민들 같은 경우 뭐 집회한다. 이런 얘기가 지금 있단 말이죠. 그럴만해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정부 입장에서 보면 일단은 조급해가지고 물은 뿌렸는데 지나가던 아무 죄 없는 애가 물벼락을 맞은 상황이니까 지금 걔네가 지금 화가 나고 있으니까 미안하다라고 말을 하든지 뭔가 제스처를 좀 취해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진 게 지금 현재의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런 민심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지금 정부 관계자들이 얘기를 했죠. 그 김용범 그 대통령 정책실장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분이 임시조치였어. 갑자기 네, 스탠스를 바꿔서. 지금 일단 노도강 너희들한테 정말 미안한데 서울을 잡았어야 되잖니. 그래서 그런 건데 이거 오래 안 가. 조금만 참아봐. 임시조치야. 약간 이러면서 제스처를 취한 거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일단 말을 정책실장님이거든요. 뱉었으니까 또 이거에 대해서 뭔가 책임을 지셔야지.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 말을 뱉었다? 이거 분명히 이전에 뭔가 얘기가 없지 않고서는 이런 얘기를 쉽게 던질 수 그렇죠. 없다라는 뭔가 거죠. 이미 논의가 됐고 네. 슬슬 이제 언제쯤 풀까 네. 이런 시점을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기대감을 주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김윤덕 교통부 장관하고 오세훈 시장하고 만나서 토호제 관련된 협의를 했다는 기사가 그 다음에 또 나와요. 아니 대통령 정책실장이 갑자기 임시조치야 오래가진 않아 라고 얘기를 한 데다가 국토교토부 장관하고 서울시장이 만났다? 이거는 분명히 얘기가 이미 오고 갔다는 얘기잖아요. 네. 지금 현재가 12월이란 말이에요. 네. 내년도가 6월이죠. 지방선거가 있어요. 중요한 이벤트네요. 네. 자세히 들여다보잖아요. 그럼 지금 억울하게 묶였다라고 얘기하는 곳이 노도강 금관구잖아요. 네. 이쪽에 지자체장이요. 네. 대부분 민주당이에요. 지금 그분들이 자리를 지키시려면은 그러니까 이대로 가다가 이대로 가다가는 뭐 내년 물론 사실 지금 뭐 저기 우리 정치 얘기를 하면 안 되겠지만 이게 구조상 이게 토호제가 일부 굉장히 좀 억울하다라고 느껴질 수 있을 만한 지역들은 풀릴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근거를 들어보니까 이 맥락상 정말 풀릴 것 같긴 하다. 근데 네. 이 시점까지는 사실 뭐 선배님이 맞출 수는 없는데 그래도 언제쯤일 것 같으세요?
지금 12월이잖아요. 네. 12월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6월 지방선거라면 선거 기간이 뭐 저도 정확히 모르지만 그냥 일단 한 달이라고 치고 네. 그러면 5월부터잖아요. 그러면 5월 이전에 무언가가 돼야 되거든요. 부동산을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항상 보면 겨울이 지나서 움직여요. 맞아. 그렇기 때문에 어떤 타이밍과 스케줄과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3월 전에는 뭔가가 나와야 되는 게 정상적이라고 봐요. 그렇죠. 3월이면 사실 중요한 게 이제 학교들을 입학을 하니까 엄마들은 그 전에 다 이사를 마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2월 달쯤에 대부분 가려고 하는데 그럼 그 전부터 막 집을 알아보고 이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빠르면 1월 그렇지 않으면 뭐 2월 정도 사이에 뭔가 나와야 되는, 물론 이제 제가 이렇게 말은 했지만 안 나올 수도 있겠죠. 네. 그렇다 하더라도 구조상으로는 나온다면은 한 2월 전으로 나오는 게 조금 가장 적당하지 않겠느냐. 아, 그러면은 이제 빠르면 1, 2월인데 그때 풀린다고 하면 우리 투자자들과 실거주자, 실소유자들은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될까요? 일단은 노동관 금관거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이게 사람들은 참 미묘하게 그 중에서도 좋은 걸 찾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리고 이제 노동관 금관부만 또 풀리게 되면 너무 특정 동네만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똑같은 상승률을 보면서 또 풀어줄 만한 데가 어디냐 그러면 은평하고 중랑이 있어요. 은평구하고 중랑구가 네. 항상 노동관 금관구는 들어봤지만 은평하고 중랑은 항상 거기다 못 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약간 외면받았던 동네는 다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상승률도 역시 낮았어요. 그렇게 따지게 되면 은평하고 중랑구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또 여기만 풀어주면은 우리 수도권도 왜 수도권도 풀어줘 이럴 수 있잖아요. 수도권은 어디부터? 근데 일단 수도권 자체는 묶여진 데가 12곳인가 이다 보니까 사실 상승률이 높은 데예요. 전반적으로 좀 보면. 억울한 동네도 있었잖아요. 약간 네. 애매하게.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안 묶인 데야 뭐 아무 문제도 없을 거고 아마 그 중에서 가장 억울한 동네를 얘기하라고 하면 수원일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디를 들어가야 되느냐라고 하면 고민하실 거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왜? 일단 내가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곳 대부분 다 보면 신축이거나 네. 아니면 재개발이 진행되는 것 같은 약간 호재가 있거나 이런 것도 있잖아요. 전세 가격도 좀 보셔야겠죠. 지금 시장 불황하니까. 네. 근데 이렇게 이제 토호자 곧 풀릴 것 같다는 기대감이 퍼지면 네. 이제 풀리자마자 들어가야겠다. 사람들 이러면서 노도관 금관구라고 하는 소위 우리 그때 서울 입지하면서 배웠던 서울 중에서 하급지에 속하는 이 지역도 풍선 효과처럼 막 몰려가지고 막 급격한 상승이 일어나고 그럴까요? 저는 급격한 상승까지는 아닐 거라고 봐요. 풀려도요? 네, 왜냐면 급격한 상승이라고 얘기하는 우리 지난 1년간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한테 머릿속에서 굉장히 강하게 그 박혔던 게 똘똘한 한 채잖아요. 그래서 똘똘한 한 채라고 하는 부분에 상급지로 이동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없었던 수요 아니면 또 이제 나중에 해야지 했던 미래 수요까지 다 땡겨온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수요가 급증해가지고 급격히 올라갔던 모습은 있는데 이제 지금 현재 움직일 만한 곳들이라고 얘기할 공내가 사실상 똘똘한 한 채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하고 일단 가격대가 돈 없는 사람들이 주로 들어갔던 곳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수요가 아주 그 상급지에 영끌해서 들어갈 정도로 사람들이 그렇게 들어갈 거냐 노도강에 영끌하겠다라는 마음은 조금 상대적으로 떨어질 것 같아요. 지방에 있는 투자자분들이라도요. 왜냐면 막 무조건 서울이면 좋다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네. 뭐 노도강이어도 서울 막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물론 그런 분들도 있겠죠. 근데 그런 분들이 거의 대다수는 아니잖아요. 네. 일단 대다수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실수요자들인 경우가 많고 지방 사람들이라고 강남 안 들어가고 싶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투자 수요라고 하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상대적으로 좀 수요가 좀 적을 거다. 그러면은 상승세가 분명히 만들어질 거는 같기는 한데 그것들을 지금 마영성이 얼마가 올랐고 강남이 얼마가 올랐으니까 여기도 이 정도 오를 거야 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럼 토호제 풀리면은 이분들이 얻는 이점은 뭐예요? 토지가 풀리면은요. 네, 이 지역들이 풀렸다 만약에. 일단은 서울에 똘똘한 한 채라고 하는 부분에 거주하러 들어갈 수 있다는 약간 당위성이 있을 거고요. 내 집을 팔 수 있으니까. 네, 내 집을 팔고 들어갈 수 있다. 거주를 할 수 있다. 네. 또는 거주를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갭 투자가 가능해지는 거잖아요. 이제 토호제가 만약 진짜 풀렸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분들이 얻는 이점이 우리 그 지역만 풀린 거지 그 서울에 집중 상승할 수 있는 상급지는 소위 안 풀렸잖아요. 그렇죠. 그 노도강 금관구에 있는 사람들의 집을 팔았어요. 이제 네. 그분들이 가려고 할 때 서울의 다른 지역은
못 가잖아요. 어차피. 아, 그런데 내가 그래서 집값이 만약 올라갔다고 쳐볼게요. 네. 그러면은 어차피 토호제라고 하더라도 강남구나 갭 투자를 못하지 들어가서 살 수는 있잖아요. 그럼 결국에 또 상급지는 더 오른다는 말씀 아니세요? 상급지는 어느 시기든 선호도가 높아서 네. 가격은 그 어떤 동네보다 많이 오르고 우상향의 속도가 확실해요. 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계속 반복적인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런 토어제가 그 외곽만 풀리든 아니든 간에 상급지는 어차피 계속 우상향이다. 뭐 중간중간 멈출 수 있거나 뭐 외부 충격이 있으면 떨어질 수 있겠지만 그 잠시 동안의 변화를 제외하고서는 상급지가 제일 먼저 우상향하거나 제일 많이 오르는 거는 변하지 않는 어떤 팩트라고 봐야죠. 그럼 지금 이분들 노도강 금강거 많이 풀렸다고 하면 이분들이 가려고 하는 곳은 다음 상급지는 어디라고 예상하세요? 다음 수요가 몰릴 때? 기본적으로 원래 정상적으로 간다면 여기를 서울의 하급지라고 얘기했다면 네. 그 다음에는 서울의 중급지여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서울의 중급지 가고 싶으세요? 아니면 이왕이면 조금이라도 돈 보태서 상급지 들어갈 수 있으면 상급지 가고 싶으세요? 당연히 후자죠. 상급지 가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원래 또 상급지가 먼저 오르는 거고요. 거기서 떨어지는 사람들이 중급지에 몰리면서 중급지가 또 그만큼 또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급지가 항상 유리한 게 바로 이 점인 거죠. 네. 재테크 신선배. 요번에 토호제 지정되기 전후에 흔히 말하는 마용성, 그리고 마용성이라고 하는 동네를 지나서 막 동대문구 막 이런 쪽으로 막 번져가는 상황이었거든요. 이 말은 바꿔놓고 보면 2025년 내내 서울의 상급지부터 중급지까지 상승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흐름상 그 다음 동네인 서울의 하급지에 해당되는 동네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예상하는 게 상식이겠죠. 네. 이제 그런데 그걸 갖다 멈추게 만든 것들이 토호제였어요. 네. 그럼 토호제 때문에 막혔는데 풀어준다라고 얘기하면 가려고 했던 사람이 갑자기 생각을 바꿔서 강남에 들어갈 수가 있느냐? 비싸서 못 가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다시 노도강 금관구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네. 그럼 전세 가격 상승이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차라리 들어가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판단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네. 지금도 신문기사 보게 되면 전세 물량 없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네. 이거 계속 눈으로 세입자들이거나 서민들이 이거 보게 되면 불안한데 갈 데가 어디가 제일 좋은 데예요. 거기가 제일 만만하잖아요. 그 만만하면서 제일 좋은데 지금 현재 거기가 이제 흔히 말하는 노도강 금관구 지역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진짜 제가 만약에 지금 무주택자인데 전세 살고 있다라고 하면은 저도 거기라도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네. 가격이 더 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조상으로는 노도강 금관구 쪽이라고 하는 곳에 풍선 효과가 날 수밖에 없는 시장 환경에 지금 처해져 있다. 그리고 그게 토호제 해자가 그런 가능성을 좀 높여주는 것 같다. 그래서 실거주자들은 이제 진짜 그게 어느 지역일지 아직 알 수는 없지만 이 지역일 가능성이 높으니 계속 그 거래량하고 매물을 보면서 뭐 금매 나왔나? 살 타이밍이 오나? 이거 계속 보고 있는 게 중요하겠어요. 네, 관찰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뭐 네이버 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진짜 많이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주택자 투자자분들은 사실상 이게 토호제가 풀린다고 해서 딱히 뭐 큰 변화는 없죠? 다주택자분들은 쉬는 김에 좀만 더 쉬셔야 돼요. 이렇게 꼼짝만 쉬기에는 다주택자분들은 사실상 움직이기가 여전히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쉽지는 않죠. 혹시 과거에도 이렇게 규제를 강하게 했다가 풀렸을 때 어떤 비슷한 환경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규제를 강하게 했을 때 풀렸다든지 아니면 지금하고 똑같은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번에 토호제를 가지고 아파트 시장에 적용한 거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원래 토지 허가 거래 구역 지정 이러는 거는 토지에 하는 거죠. 네, 토지에 하는 건데 요거를 머리 좋은 사람이 아파트에 적용시킨 거거든요, 이번에. 네. 그래서 이번 장에 처음 적용시킨 대책이라고 보기 때문에 똑같은 건 없어요. 우리 5차 파동 책에 보면 답이 다 나와 있는 줄 아는데 네. 약간 번역 문제인가요? 네, 그러니까 약간 보면은 그 응용 문제인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전하고 똑같은 상황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비슷한 그 토호제 그 자체를 빼고 비슷한 상황을 보게 되면 네. 저는 2007년하고 되게 비슷하다. 이런 느낌을 좀 받고 있어요. 그때 어땠나요, 상황이? 그러니까 2007년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이제 2005년과 2006년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조금만 더 올라가서 네. 2003년도에 그 노무현 대통령이 12구 부동산 대책이 나오고 난 다음에 2004년도에 굉장히 주춤했었어요. 주춤하다 보니까 조금 풀어주는 다시 강남이
미친 듯이 올랐던 그 시기가 2005년이거든요. 네. 그래서 2005년과 2006년 같은 경우는 흔히 말하는 똘똘한 한 채, 그리고 당시 유행하던 패러다임, 네. 중대형, 그리고 강남, 그리고 일기 신도시. 이제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리면서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그 동네를 표현했던 용어가 버블 세븐이에요. 아, 분당이라든지 네. 평촌이라든지 용인 같은 경우들도 거기에 포함됐었는데요. 네. 정부가 여기는 버블이니까 버블이 많은 7군데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네. 그거를 그 당시에 우리 선배님들은 뭐라고 받아들였냐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여기에 투자해야 된다. 답지다. 네. 요즘 말로. 근데 정부가 답 찍어줌. 네, 이렇게 그랬는데 하잖아요. 지금은 다 뭐라고 그래요? 토제 지역이 투자 지역이다라고 맞아,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들의 심리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굉장히 비슷해 보이고요. 그래서 그때 서울 지역이 미친 듯이 올랐단 말이에요. 또 일기 신도시라든지 그 당시 버블세븐 지역이 엄청나게 올라서 그 당시에 나왔던 기사들을 찾아보게 되면 양극화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도 서울하고 지방, 뭐 서울하고 수도권 양극화라는 얘기 나오잖아요. 네. 똑같은 상황인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뭐 대출 규제 당연히 했을 거고, 네.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투자하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만들어졌거든요. 이러면서 2007년도 접어들면서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어떻게요? 그 전까지는 네. 강남이 미친 듯이 올라가는 장이었다면, 아마 여러분 신문기사 찾아보면 느끼실 텐데 2007년을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네. 강북이 강남을 넘어섰다. 그 당시 2007년도에 나왔던 유행어가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잘 쓰고 계신 노도강이 그때 나온 단어예요. 그 이전의 뉴스 기사를 찾아보시면 노도강이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근데 그때 노도광이 갑자기 막 강남보다 더 오른 이유가 오름세만 보면 너무 그쪽 강남은 이제 비싸가지고 못 가서 그런 거예요? 네, 넘사벽인데다가 거기는 이제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투자는 해야 될 것 같거든. 네. 근데 하려고 하는 곳을 찾다 보니까 그나마 인프라도 있고 괜찮게 교통도 있고 살만한 곳이 어딘가. 지금 금강구나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요즘에 재개발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었지만 그때는 그럴 당시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거기가 아파트 지역이다, 노도강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도강으로 몰려든 거죠. 그럼 그 역사가 만약에 비슷하게 흘러간다 하면 지금 노도광 만약에 풀린다면, 이번 토지가 풀린다면 사야겠네요. 저는 그래서 무주택자라고 하는 분들, 그리고 그 출퇴근이나 이런 거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서 거기가 적당하다라고 하면 저는 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노도강 중에 대표적인 경우가 노원구잖아요. 네. 그 주변에 인프라 있고 재건축 예정되어 있고 등등을 봤었을 때는 그런 곳들을 찾아서 들어가시는 거 그 정도는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죠. 그때 노도광 2007년보다 지금이 2025년인데 거의 뭐 15년 가까이 이상 흘렀잖아요. 여기도 좀 많이 올랐나요? 제가 노원하면 많은 분들이 학군을 생각하시잖아요. 중계. 네. 중계동이 학군으로 되게 유명했잖아요. 네. 원래 노도강 같은 경우가 너무 많이 안 올라가지고 그때 중계하게 되면 이제 거기 보면 중계역 주변에 건영 3차라고 있어요. 네. 중계 건영 3차라고 있었는데 그때 가격대가 3억대 얼마였었어요. 아. 근데 그때 2007년도에 6억대까지 올라가요. 따블을 쳐버렸던 거죠. 그 당시에. 아, 물론 그렇다고 지금도 따블 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강남하고 비교해서 가격차가 심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고가주택 기준이 6억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6억이라고 하는 그 금액대는 로망이자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방향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건영이 6억대를 찍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어쨌든 여기도 이렇게 계속 꾸준히 오르네요. 뭐 물가 상승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여기도 이제 오를 땐 또 많이 오르는 이벤트가 있다라는 게 그렇죠. 포인트죠. 장기 우상향하는 곳이 가장 선호도가 높은 서울이다. 그게 이제 서울 외곽지라 하더라도. 그리고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 급격히 오르는 수요가 참 많은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은 거죠. 재테크 신선배. 시행착오를 줄이는 가장 빠른 길. 재테크 신선배 구독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